인류의 소망 중에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장수에 대한 소망이 있죠. 오래 살고 싶다. 몇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노인분들이 막 죽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고, 장사들이 미치고 판다 뭐 이런 것들, 또 우리 아가씨들이 나 시집 안 간다 이런 게 이제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그것만이 복이 아니고 어떤 것이 복입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장수하리라가 아니고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그 NIV 성경에 보면 그 You may enjoy long life, en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오래 사는 그 삶을 즐겁게 보낸다는 것이죠. Enjoy your long life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iving 바이블에 보면 You will be long life full of blessing, 그래서 축복이 가득 찬, 오래 살긴 살지만은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어떨 때?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고 너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뭐 많은 불리한 점들이 있죠. 그러나 이 늙는다는 것이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결코.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은 뭐라고요?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우리가 잘 아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소망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40대에는 내가 50이 되는 것이 소망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0대에 그때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 주무시기도 하고 했는데, 50대의 소망은 내가 60이 되는 것이다. 내가 분명히 60이 넘어가도 내 소망은 70이 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나이가 들어가는, 저도 원래 이제 육자를 달았는데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육자라는 것 자체가 꽤 무겁더라고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이제 더 이상 청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신앙적인 모습과 내면의 모습, 영혼의 모습을 보니까 40일 때보다 50대가 훨씬 더 성숙되어 있고 50대보다 60에 훨씬 더 내가 자라있고 또 더 그 이후에 더 통합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게 좋다는 것이죠.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간다. 우리 모든 연세 많은 우리 어르신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시고 싶으세요? 꼭 그렇게 되세요. 예. 제가 좋아하는, 옛날에 저도 이제 통기타를 들고 뭐 노래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여러분들 양희은이라고 아시죠? 양희은이 옛날에 지은 노래 말고 최근에 지은 노래 중에 한번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인생의 선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직접 양희은 씨 콘서트에서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일반 가요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안 어울리겠지만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진짜 눈물이 났었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많이 좋은데 제가 직접 여기서 부를 수도 있는 그런 노래인데, 제가 가사가 너무 좋아서 다 외우고 제가 몇 번 부르고, 사실은 교회 우리 어떤 당회원들 수련회 갈 때가 제가 한번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 2절 가사에 보면 봄산에 피는 꽃이, 봄이면 산에들이 피는 꽃들이 그렇게 고운 줄을 나이가 들기 전에는 정말로 몰랐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의 꽃이 다 피고 또 지고 난 후에야 내 마음에 꽃 하나 들어와 피어 있었네. 내 육신의 어떤 이 몸은
좀 시들기도 하고 꽃을 피웠다가 시들죠. 40이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는 내리막길인데 저도 한참 내려왔어요. 저도 계절로 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한 가을쯤 된다 그래도 마음이 서운했는데 딱 80을 기준으로 20, 20, 20 갈라 보니까 20까지는 여름, 봄, 40까지는 여름, 60까지는 가을이니까 제가 입동이더라고요. 입동. 아니 가을만 해도 뭔가 마음이 허전했는데 어느덧 입동.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육신은 이렇게 쇠퇴한다 하더라도 그 육신의 꽃이 낙엽이 지고 하더라도 그제서야 내 마음에 꽃 하나 들어와 피어 있었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 나오는 말이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하나 있다면,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 끄덕이며 지는 해 함께 바라봐줄 친구 있다면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어. 그것이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이런 가사였습니다. 저는 이 내게 좋은 친구라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 끄덕이는 친구가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늘 주님은 가만히 앉아서 고개 끄덕이면서 저 마음을 다 알아주시죠. 때로는 또 우리 옆에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아주 가까이에는 우리가 부부간에 가장 아내가 좋은 the best friend가 될 수 있다 그러죠. 앉아서 또 우리가 서로 알아줄 수 있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많은 질병들이 오는데 정신적으로 대표적인 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죠. 옛날에는 치매를 다 노망이라는 아주 그 험한 말을 쓰는데, 노망. 지금 치매는 하나의 질병이고, 옛날에 그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도 연세가 많으면 치매가 오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매도 잘 관리하면 낫기도 하고 또 이 어떤 진행을 멈출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치매가 왔다라고 진단받더라도 그렇게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일찍 발견만 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치매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신적인 질환은 신경 전달 물질의 이 밸런스가 깨어지는 것으로 병이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치매에 중요한 이 뇌 전달 물질은,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보충을 해주게 되면 또 치매가 낫게 되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병 치매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병 노망,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고령화 사회라 그럽니다. 65세를 보통 우리가 이제 65세 이후를 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노인성 치매라고 할 때 만 65세 이후를 얘기를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7%인 경우는 고령 사회로 이제 향해 나가는 고령화 되어지는 단계,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65% 이상의 노인들이 15%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 이상이 되게 되면 초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는 지금 10년도, 20년도를 중간쯤 보게 되면 노인들이 한 500만 명, 700만 명, 지금 한 700만 명쯤 되는데, 대략 우리가 한 14%가 채 되지 않는 한 13%, 12% 전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고령화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 우리가 한 2, 3년, 길게는 한 4년 정도 지나면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가 이미 이제 노인들이 14%가 넘어간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의미심장한 것은, 다른 나라가 보면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일본, 또 영국, 이런 사회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략 지금 19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15년이 걸렸고요. 지금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일본은 지금 고령 사회입니다. 미국은 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이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드신 분이 많이 증가하면서 노인 인구 증가하면서 치매가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거의 아주 비율적으로 나이가 5세 증가하게 되면 딱 2배 증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5살 그런 간격으로 끊었는데 다 2배로 치매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매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치매가 경계선에서는 구분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저 퍼센테이지로 본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지금 치매, 아주 초기 치매, 아주 이렇게 초기 early dementia, 초기 치매에 와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는 이제 작년 통계를 보면 2014년도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대략 한 40만 명이 좀 넘더라고요. 치매 인구가. 그런데 그 건강보험공단에 잡히는 그런 숫자도 있지만은 잡히지 않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대략 지금 한 60만 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2020년쯤 되면 한 거의 80만 명, 곧 100만 명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치매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태어나서 점차 우리 인지 기능이 발달이 되어지고 모든 행동과 모든 지능들이 더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져가는 자라나는 과정에 반대로 되어지는 것이 치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혼자 앉고 걷고 또 말도 하고 대소변 가리고 그리고 혼자 옷도 입고 하는데 치매가 되어지면 점차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어서 대소변도 못 가리게 되고 그리고 말도 점점 어눌해지면서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워질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치매가 걸리는 것이 곧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무슨 벌이다 고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이런 병들, 질병들을 예방을 하고 잘 또 우리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심하게 진행되어지는 경우도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그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어머니도 지금 연세가 84인데 어머니가 몇 년째 누워 계십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꼼짝 못하는 24시간 간병인의 간병을 받아야 되는 밥도 떠먹여 드려야 되고 대소변도 물론 받아내야 되고 제가 전화를 하면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시고 제가 갔을 때도 알 듯 말 듯 점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그 어른이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자식이지만은 저도 불효자인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텐데 왜 저렇게 어머니가 고생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또 저렇게 번거롭게 하나님이 저러실까 이런 못된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1차적으로 제게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은 어머니가 거의 100% 의존적인 상태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자녀들의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어머니가 우리를 케어해 주던 그 반대의 양상이 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생각은 내가 어머니에게 잘하지 못했던 우리가 어느 한 사람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면 내가 부모에게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참 잘 없지 않습니까? 가끔 병원에 오시는 어떤 자녀들 보면 내가 참 존경스러울 정도로 부모에게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별로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별로 그렇게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 시간들이 그냥 내가 잘 못한 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그나마 좀 이렇게 잘해드릴 수 있는 그것도 잘 못하고 있지만은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또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늘 어머니를 서울에서 많이 보살피는 여동생
여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은 어머니에게 그 가까이 있는 교회의 여전도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이분은 실버 쪽에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서 여러 집에 가서 노인들 신방을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은순기 권사님에게 오게 되면 내가 힘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은순기 권사님에게 오면 그분이 뭐 기도하시는 분인지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제게 너무 많이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은순기 권사님에게 오게 되면 그 누워 계시는 분 사람도 잘 몰라보고 볼품이 없는 노인을 보고 생명력을 느끼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간병하시는 분이 몇 분 바뀌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간병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인데 꿈결에 잠을 자듯 이렇게 이제 뭐 비몽사몽의 어머니 침대에서 이렇게 있다가 눈을 떴는데 보니까 주변에 어떤 흰 옷을 입은 분들이 옆에 많이 계신다는,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지만은 느낌상으로 무슨 천사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것이 저렇게 치매 노인으로 꿈쩍 못하고 계시는 저것이 우리에게 복이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구나. 왜냐하면 정신도 없고 육신은 약하지만 그 영혼만큼은 또렷이 계셔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에게 잘하게 되면 영혼은 그걸 인식하고 축복할 거라고 저는 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다. 그래서 혹시 내가 치매가 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치매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잘 감당을 하시면 그것이 또한 피차의 복이 되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치매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병입니다. 치매의 증상은 그 정상적으로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뇌에 발생한 질환으로 인해서 인지기능이라 그러면 지적인 능력, 지능과도 아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점차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인지기능의 증상으로는 기억장애가 당연히 오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억장애입니다. 기억장애 중에서도 최신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 오래된 것은 기억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컴퓨터가 등록을 하고 유지 내지는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중에 재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치매의 기억장애는 주로 과거보다는 현재 것을 기억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것을. 물론 심해지면 과거의 것도 아들의 어떤 그런 얼굴도 몰라보게 됩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최근의 것들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장애, 그리고 말의 장애, 그리고 행동 자체도 잘 하던 행동들을 못하게 되죠. 단추를 잘 못 낀다든지 나중에는 여름옷, 겨울옷 같은 거 잘 모르고 겉옷 위에 속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어떤 실행장애도 오게 됩니다.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환청, 심해지면 피해망상, 뭐 며느리가 밥을 안 준다, 나를 굶겨 죽이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누가 뭐 딸이 다 훔쳐갔다, 이런 피해망상들, 또 아니면 환청,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한다든지 좀 공격성 같은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기억장애, 인지기능 증상 중에서도 기억장애를 보면 점차 이제 심해지는 과정을 적어 놓았는데요. 뭐 단어들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저도 단어들 잘 기억을 못해요. 많이 잘 잊어버리는데 오늘도 저 김천에서 이렇게 대구로 오는 길에 한 가지 뭐가 떠올랐는데, 차를 보다가 우리 아들이 지금 차를 타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타던 차 이름이 뭐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을 탔는 차인데도 차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사를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오다 보니까 요 옆에 교회 옆에 차가 서 있는데 보니까 그게 클릭이더라고요. 이게 뭐 유명한 차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소나타라든지 뭐 아반떼 뭐 이런 거라으면 알았을 텐데 이 클릭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그런 이름들이 기억이 나지 않고 그래서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기록한 것도 모르게 돼요.
적어놓은 것도 모르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제게 상담하러 오신 그 어르신에게 연세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느 연세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80이 되었는데 그분은 여전히 70이에요. 그 치매가 온 어떤 그 시점에서 나이가 멈추어 버립니다. 제가 손바닥에다가 80이라고 적어 드렸습니다. 그럼 5분 뒤에 연세가 얼마지요? 라고 물으니까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적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머니를 막 뒤져요. 뒤지는데 손바닥에 적어 드린 것을 이제 모르시는 거죠. 손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보다 내가 80이네 이렇게 점차 이제 기억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주 가까운 가족을 모르게 되고 옛날로 돌아가니까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과거의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인지기능 증상의 어느 장애는 단어 선택 어려움을 느끼고 발음이 또박또박하지 못하고 단어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단어 선택이 잘 안 되니까 그거 있잖아 저거 이렇게 어떤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런 지시대명사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기보다는 또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나중에는 그 웅얼거리는 것이 앞뒤 말이 연결이 되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실행장애는 옷이 깔끔하게 입던 분이 무언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요. 차림새가 머리도 흐트러져 있고 옷 매무새도 뭔가 흐트러져 있고 그렇게 단정하시던 분이 그리고 처리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을 자꾸 회피를 하게 됩니다. 청소, 간단한 수리 등도 못하게 되고 옷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를 잘 모르게 되는 심한 경우는 참 이런 말씀 참 죄송하지만 팬티를 머리에 쓰고 있는 경우도 이제 있게 됩니다. 가장 쉬운 이 숟가락 사용도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밥을 입에 넣어 드렸는데 저작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빨대 물을 드렸는데 빨대를 빨아야 물이 나오는데 빨대를 그냥 잘근잘근 씹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고 음식도 입에 들어갔는데 그냥 저작을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지기능 증상 중에서 진압력 장애, 진압력이라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시간과 장소, 사람을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진압력이라 그럽니다. 근데 순서대로 시간, 장소, 사람 순으로 없어집니다. 제일 초기에는 시간이 날짜가 헷갈립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지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물으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날짜를 모르게 되고 심한 경우는 달도 모르게 되고 계절도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오게 됩니다. 시간이 차츰 시간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그 다음에는 장소를 잘 몰라서 길도 잃어버리게 되고 집안에서도 화장실을 잘 못 찾는 경우, 나중에 사람을 몰라보는, 물론 아주 가끔 보던 사람들 모르기는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몰라보는 이런 상태로 점차 진행이 되어져 시간, 장소, 사람 순으로 진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신행동장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반되어지는 여러 증상 중에 감정적인 정동장애는 많이 우울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울증과 치매가 이 중간 단계에서는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아주 무관심해지고 옆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관심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죽어가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감동해집니다. 정신병적 증상으로 망상이나 환청, 드물게는 또 환시 같은 것도 오게 되는데, 로이 소체 치매라는 특수한 치매는 이 환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의 변화, 잘 화를 내고 예민해지는데 그렇게 점잖던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져서 손자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음식 가지고 삐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인격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불안한 증상도 오게 되고 초조해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잠을 못 자고 또 깨어서 소리를 치거나 때로는 온 짐을 이제 그 서랍에서 짐을 끄집어내서 짐을 싸기도 하고 해서 자꾸 나가려고 하고 장소를 모르니까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치매 경과는 제가 하나 나눠드렸죠. 이건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간단하게 검사하는 치매 검사지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것은 우울증 검사지고 다 돈 받고 하는 검사니까 한번 하려고 그러면 한 2, 3만 원씩 진찰료하면 여러분들의 제가 2주에 걸쳐서 한 5만 원 정도 제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간단합니다. 시간에 대한 것이 있고 또 주소, 기억 뭐 따라해 보실랍니까? 자, 저를 보시고 여기는 나무 자동차 모자 함에 있다가 보고 알 거니까 다른 걸 할게요. 물, 크게 물, 이불, 젓가락. 뭐라 했습니까? 혹시 이게 까리까리 하신 분들 있습니까? 진행되면 이게 금방 듣고도 집중력이 없고 기억력이 없으니까 물, 이불만 하고 젓가락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5분 뒤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 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고요. 그런 거를 얘기했나?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3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밖에 기억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3가지 물, 이불, 젓가락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가지 그러면 그냥 적어보십시오. 안에 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얘기를 해버리면 뭐 몰라도 아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한번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집중장애로 100에서 7을 빼는 것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럼 집중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물건의 이름, 열쇠, 시계 뭐 이런 것들 만년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시행을 하게 합니다. 이 종이를 가지고 오른손으로 잡아서 반만 접어서 무릎에 놓아보세요 라고 할 때 그 3가지를 다 하는지 무심결에 왼손으로 잡기도 하고 한 번 접으라 한 것을 2번, 3번 접기도 하고 그러고는 무엇을 할지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뭐 오각형 그리기 이런 것도 있고 간장, 공장, 공장장 따라해보세요. 이것도 얘기해보면 치매 환자분들은 간장, 공장장, 공장장 이러시는 분도 있고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잘 못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력에 대한 부분들은 옷을 왜 빨아입느냐 이거는 아주 심한 경우를 확인하기 위한 너무나 쉬운 평이한 질문이고 길 가다가 주민등록증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전화를 건다는 사람도 있어요. 주민등록증에 전화가 없는데 아니면 갖고 있지 뭐 이러는 분도 있고 이것은 보통 원래는 우체통에 넣는 것이 답인데 지금 우체통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파출소나 뭐 동사무소나 어디 갖다 준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한 30점 만점에 지금 우리 그 건강보험상으로는 26점 미만이 되게 되면 약을 처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25점, 24점 이상은 확실하게 괜찮은 것이고요. 적어도 한 20점 밑으로 내려가야 19점 밑으로 내려가야 확실하게 초기 치매라도 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진단되면서 MMS의 점수가 있죠. 진단되면서 독립적인 기능을 점차 못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동장애 뭐 망상이나 화를 내거나 어떤 환청에 들리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혼자 생활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요양원 내지는 요양병원에 입소 내지는 입원을 하게 되는 그런 치매 원인이 참 많습니다. 제일 흔한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유식하게 한번 해봅시다.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이게 한 5, 60%. 이거는 생시에는 진단이 정확히 안 되지만은 다른 원인이 없이 오는 치매는 거의 알츠하이머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머리를 해부를 해보면 특징적인 어떤 병리 증상, 해부학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게 나타나지만은 그런 원인이 정확히 살아계실 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치매가 왔을 때는 알츠하이머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또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서서히 진행한다면 혈관성 치매는 이게 좀 갑자기 오기도 하고 또 굴곡이 좀 이래 있습니다. 주로 여러 번 가벼운 뇌경색 같은 경우를 알았을 때 다발성 뇌경색으로 오는 치매를 보통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을 앓고 난 뒤에 풍이라 그러면 뇌졸중 같은 말인데 이 뇌졸중 중에 많은 경우는 뇌가 이렇게 막혀서 혈관이 막혀서 상하는 뇌경색이고 드문 경우는 뇌출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풍을 앓고 난 뒤에 오게 되는 치매, 루이소체 치매라는 게 요즘 많이 이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특징적으로 이 아주 환시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이런 경우에
루이스 호체 치매를 의심할 수 있고, 전척두엽 치매라고 굉장히 그 치매 기억 장애가 오기 아주 가벼운데 상당히 멍해지기도 하고 감정적인 면이 둔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두엽, 척두엽에 문제가 있어서는 전척두엽 치매인데, 이 경우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이 조기에 옵니다. 일찍 65세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일찍 조기 치매로 오는 경우에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 난다든지, 또 우리가 그 연탄가스로 중독이 되는 경우도 치매가 올 수 있고, 알코올 중독성 치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이 참 문제가 많아요. 술 문화가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어떤 그런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또 여러 인생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파탄이 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도 치매가 올 수 있죠. 치료 가능한 치매가 있는데요, 약물 중독이나 약물 상호작용이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사람이 둔해지고 치매 현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드시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걱정을 했는데, 그때 약들이 아마 이것저것 파킨슨 약, 뭐 심장약, 무슨 약을 드시면서 좀 과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약을 좀 조정하고 동산병원에서 약을 조정하고 말끔히 좋아진 경우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다가 참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 저희 집에 김천에 오셨는데 김천인지 대구인지 모를 정도였는데, 그런 경우에 약을 잘 조절하고 나서는 완전히 좋아져서 저보다 기억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울증 같은 것이 올 때, 정신분열병도 심하면 인지기능이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우울증은 심한 경우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기능이 저하됩니다. 근데 우울증이 좋아지면서 치매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건 진짜 치매가 아니고 가짜 치매다. 우울증이 원인이어서 치매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가성치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또 갑상선의 어떤 기능이 저하될 때도 치매 같은 양상이 오고, 뇌수두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척수액이 만들어지는 그런, 또 보관되어지는 이 뇌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뇌실에 물이 너무 많이 채여가지고 오는 증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치매 증상도 오게 되고,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고, 소변을 자꾸 실수하게 되는 이 세 가지 증상, 치매, 그리고 걸음걸이 문제, 소변의 실수가 올 때는, 그런 현상들이 갑자기 왔을 때는 이 뇌수두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션트라 그래서 물을 이렇게 뒤로 빼내게 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양실조, 특별히 비타민 B12라든지 엽산 같은 경우, 뇌종양 같은 경우도 어떤 종양이 있을 때 치매가 왔지만 양성 종양인 경우는 제거하면 좋아지는 수도 있고, 경막하 혈종이, 노인들은 뇌출혈이 될 때 그냥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서서히 이렇게 스며 나와서 혈종이 생기는 경우, 뇌를 눌려서 치매처럼 보이는 경우, 혈종을 제거하게 되면 치매가 낫게 되는 경우도 올 수 있습니다. 폐렴이나 여러 염증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주먹을 이렇게 한번 지어보십시오. 주먹 지어보면 이렇게 해보시면요, 내가 요만합니다. 딱 요만하다고 보면 돼요. 좀 더 큰 분도 계시고 작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주먹이 큰 분이 내가 크다, 그건 아니고요. 머리가 크면 내가 좀 클 수 있습니다. 옛날에 머리 크면, 요즘 머리 큰 걸 싫어하지만 머리 크면 공부 잘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잘 확인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습이 꼭 호두 같아요. 호두. 이 두개골은 호두의 어떤 겉껍데기, 딱딱한 껍데기 같고, 그 안에 있는 호두의 육질이 바로 어떤 뇌 같은데, 처음에 건강한 데는 탱탱합니다. 저 주름이 많지 않지만은 점차 치매가 오게 되면 쭈글쭈글 이제 대뇌 피질의 신경 세포들이 죽게 되어서 조글조글해지면 치매가 오게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로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찰턴 헤스턴인가? 그분도 치매가 왔다고 지난번에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이분은 그 대통령 시절에도 깜빡깜빡 기억장애가 있어가지고 미국 코미디언들이 개그 프로에 대통령의 건망증을 소재로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깜빡깜빡했는데 치매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치매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고, 병의 진행을
이렇게 중단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병의 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자신이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매가 왔다고 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조기 치매 때는 혼자 생활 다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 단기 기억 같은 것들이 조금 착오가 있지, 초기 치매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병원에 오고 혼자 시골에서 생활하시고 혼자 밥에 드시고 혼자 농사 짓고 다 합니다. 뭐 기억이 좀 깜빡깜빡하지만은. 그래서 이 진행을 늦추어서 돌아가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능들을 유지함으로써 생활에 어려움을 적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기능의 개선도 있지만 행동장애가 오면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행동장애, 환청망상 같은 것들은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잠도 잘 주무시고 또 의심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환자를 이렇게 우리 감명하고 돕고 케어하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치매의 원인되는 신체적인 병들을 또 우리가 잘 또 치료를 해야 되고 진행되기 전에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 세포가 잘 이렇게 그 재생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뇌의 어떤 그런 세포가 100% 다 쓰질 않기 때문에 보상은 되는데 죽으면 재생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나게 되면 치료의 효과가 반감이 되고 조기 치료,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조금 어떤 그 기억 장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성격적인 부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의심이 되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잘 가질 않아요. 내 가족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치매일 리가 없다. 치매가 한참 진행되고도 어머니의 치매를 인정을 안 하면서 자꾸 어머니를 닥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것도 모르나? 왜 그렇게밖에 못하나? 이미 치매가 진행이 되어서 그것밖에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건망증은 치매 아니다. 처음에 초기에 건망증 같은 것이 올 때, 건망증하고 치매는 다르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건망증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가 다 제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거라서 뭐 진단하니까 뭐 하노, 치료해도 소용이 없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망증은 치매랑은 좀 다르죠. 사실은 모든 건망증이 막 90% 이상은 치매가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기억장애가 오게 되죠. 다른 어떤 인지 기능들은 다 또 보존이 되어 있고 일상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치매는 좀 그에 비해서 좀 지속적이고 또 여러 다른 어떤 인지 기능들의 장애가 오고 또 성격 변화라든지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치매나 건망증 이런 것들은 구분이 참 애매해요. 좀 비슷한 상태로 보이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건망증의 특징은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뭐 진압력,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력 이런 것들은 다른 인지 기능은 정상입니다. 내가 또 건망증이 있다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해요.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100%의 어떤 그런 인지 기능 상태가 나이 들면서 조금씩 감퇴합니다. 우리가 체력이 감퇴하는 것처럼 그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옛날과는 기억력이 전혀 다르죠. 저희 나이만 되어도 성경 암송 잘 안 됩니다. 됩니까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잘 되시죠? 제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거의 청년 때 외운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외워보려고 그러면 이게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기억력들이 나이가 들면 좀 저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 중에서도 깜빡깜빡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젊은 사람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하는데 깜빡깜빡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내도 얼마 전에 집에서 그 메밀국수를 또 우리 오는 성도들한테 대접할 일이 있어서 저랑 같이 장을 봤습니다. 메밀국수에 꼭 들어가야 될 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목요일 날 제가 모임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내가 목요일 날 목사님한테 왔었죠. 그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깝깝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때 상을 당하셔가지고 제가 목사님에게 온다고 목요일 날 모임을 하는데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나중에 가니까 맛있게 잘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식탁에 보니까 겨자가 그냥 떠 있더라고요. 그 겨자를 안 넣고도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종종 있죠. 전에는 한 번은 보니까 김밥을 샀는데 싱거워 김밥에 꼭 들어가야 될 간을 맞출 단무지가 냉장고에 그냥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흔히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 주머니에 이제 소지품을 1, 2, 3, 4, 5를 해야 이제 대충 알아요. 지갑이니 시계니 아니면 열쇠니 그다음 손수건이니 이런 거를 1, 2, 3, 4, 5번 아니면 꼭 빠뜨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이런 어떤 건망증이 많이 오느냐 하면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현대인들이 많은 일에 우리가 생각들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햇빛으로 우리가 이렇게 돋보기를 이제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초점이 모아지면서 이 어떤 그 검은 종이가 타지 않습니까? 딱 집중을 해야 기억을 할 텐데 이게 너무 많은 쪽으로 이렇게 분산되니까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는 보면 기억장애가 치매는 좀 전체적으로 잊어버립니다. 며칠 전에 어떤 생일로 식구들이 다 모였는 것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 치매라면 그 손자 중에 누가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는 건망증으로 그럴 수 있어요. 복잡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분주하게 하다 보면 잊을 수도 있죠. 많은 사람 중에. 근데 힌트를 줬는데도 치매인 경우는 까마득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건망증인 경우는 왜 큰 손자가 와가지고 꽃다발 가지고 엄마 드렸잖아. 아 맞다 왔다. 이러면 이제 건망증인 것이죠. 그 병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이 치매는 점차 없어지고 건망증은 있게 되고 환경 적응 능력, 자신을 돌보는 능력들은 치매 환자는 점차 불가능하고 건망증은 유지를 합니다. 저기 보면 그림에서 이제 파란 밑에 어떤 물처럼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장애가 온 것인데 점차 어떤 인지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초기에는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치매 위험이 높은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고요. 머리를 심하게 다치거나 반복적으로 다친 경우 여성들에게 치매가 많이 옵니다. 참 죄송해요. 여성분들한테 왜 여성분들의 우울증이 많고 여성분들에게 치매가 많은지 또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폐경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강하긴 한데 뇌졸중 같은 거 오게 되면 혈관성 치매, 당뇨, 고혈압, 심장병들은 혈관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또 치매가 올 수 있고요. 알코올, 약물, 또 우울증을 자주 앓게 되면 우울증이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또 제대로 음식을 못 챙겨 먹으니까 신체를 아주 또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바깥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정신적인, 육체적인 자극들을 못 받으니까 뇌의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가족 중에 치매가 있는 경우는 또 확률이 높습니다. 술은 과도하게 먹게 되면 알코올성 치매가 옵니다. 특별히 술이 대사가 되는 상황에서 비타민 B1, 치아민이라는 것이 소모가 되는데 치아민은 신경세포의 영양분입니다. 신경세포의 영양분이 술을 많이 먹으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술 많이 먹는 분들에게는 치아민이라는 것을 꼭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신경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이 없어지니까 치매가 오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치매의 관계는 우울증도 초기에는 우울증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치매, 치매처럼 보일 수 있고요. 또 치매 초기에도 우울증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우울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치매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전은
되느냐, 뭐 우리가 어떤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 유전됩니까? 엄마가 치매니까 나도 치매가 오나요? 묻는데 65세 이전에 발생되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척두엽 치매는 유전적 어떤 성향이 있지만은 그게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적습니다. 집안에 치매 노인이 있다 하더라도 치매가 안 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치매 치료는 치료 가능한 치매의 원인,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제 제거하고 또 치매의 어떤 그 불리한 여러 질병들을 치료하고 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매 환자에게 인지기능 장애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행동 장애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또 치료의 전략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하느냐, 또 우리가 또 뭐 중환보호센터를 가느냐, 어디 입원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치료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인지기능 개선, 기억력에 대한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이상행동 치료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치매가 오더라도 얌전한 착한 치매가 있는데 아주 이 행동이 많이 번잡해지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노인분들이 계실 때는 저런 약들을 쓰게 되면 많이 도움됩니다. 환각, 망상. 생각을 해보십시오. 며느리가 밥 안 해준다, 굶겨 죽이려고 그런다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며느리 흉을 봐요. 그러면 때로는 처음에 좀 이제 심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약물치료 경과는 저렇게 진행되어지는 치매가 약을 먹게 되면 조금 나아지는 수도 있고 또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곳에서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제가 부모를 공경하는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경우는 우리가 병원이나 또 요양원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치매 클리닉, 또 중환보호센터, 방문 간호, 방문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또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참 고통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가족을 돌보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사회 활동이 많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치감, 또 죄책감,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것도 오고 분노도 오고 가족 간이 이간이 되어집니다. 모시는 며느리는 열심히 모시는데 딸이 오히려 옳게를 원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오게 되니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여가 시간이라든지 구성원들 간의 어떤 역할 분담을 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식사 관리는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잘 씹지를 못하니까 잘게 또 너무 이렇게 찰진 것을 주게 되면 입안에 어떤 게 많이 마르고 해서 이렇게 목이 막힐 수 있으니까 너무 차진 것 말고 소량으로 뜨거운 거 주면 인식을 못해서 그냥 입안이 데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야채와 과일 같은 것. 치매 환자들이 망상에 와서 오해를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화를 내고 설득을 하고 하면 안 되고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또 어떤 경우는 흥분하면 손을 잡아서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쉽지는 않습니다. 같이 화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어떤 중요한 물품은 노인분들이 숨겨놓고 못 찾습니다. 숨겨놓고 누가 훔쳐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치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참 중요한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 버렸는데 세 가지가 중요한 원리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두뇌 관리 모델 A, B, C인데 액티브 브레인 케어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활동을 잘해야 됩니다. 정신적 활동, 사회적 활동, 신체적 활동. 상식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활동. 그리고 건전한 생활 습관, 영양 섭취를 잘 해야 되고 술, 담배 끊으십시오. 혹시 젊은 분들 치맥을 많이 먹으면 치매 옵니다. 치맥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죄송하지만은 조금씩 먹는 건 괜찮지만은 치맥 제가 웃으려고 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 이건 병원에서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신적인 활동은 뇌의 보유 능력 때문에 이런저런 관심을 가지면 또 좀 이게 발달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원칙, 좋다, 나이스, 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인트리스트,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챌린징, 좀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컴퓨터도 배워보고 인조이, 즐겨라 이런 원칙이 있고요. 성경, 독서, 신문 저런 거 참고하시고 식물 키우기,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인 활동, 적극적인 활동 중에서는 꾸준히 나이에 맞추어서 또 그 다양한 운동들을 즐겁게 또 준비 운동, 또 마치는 운동, 정리 운동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탁구 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회적인 활동으로는 만나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뇌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치매가 많이 또 예방이 되어집니다. 직업 활동이나 봉사 활동뿐이 아니라 어울려서 성도의 교제, 노는 것도 다 사회 활동입니다. 신앙 활동, 젊은이 포함한 관계 맺기, 봉사, 취미, 운동도 같이 하기. 그 다음에 생활 습관으로는 영양 섭취를 잘 하셔야 되고요. 녹차가 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이제 녹차로 박사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녹차가,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믿는 분들이 술은 먹을 수 없으니까 차 같은 경우는 잘 마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같이 그룹 활동도 할 수 있고. 중독, 아직도 술, 담배 하시는 분 계시나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건강관리,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어떤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오버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호전될 수 있습니다.